여러분, 혹시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거나 이유 없이 발목이나 얼굴이 붓는 증상을 겪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잠깐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시지만 사실 이건 신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본인이 신장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장이 70%까지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멎거나 폐가 무너지면 바로 증상이 드러나죠. 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서서히 손상돼 갑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 거죠. 문제는 병원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투석을 준비합시다. 아니면 이식을 생각합시다라는 말을 쉽게 꺼냅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 투석과 이식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40년 넘게 신장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조차도 특정 생활 습관과 음식 조절을 통해 신장 기능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52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15%까지 떨어져서 사실상 말기 심부전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그 당시만 해도 투석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족이 집에서 키운 채소를 매일 갈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개월 뒤 그분의 신장 수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돌아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비슷한 사례를 목격하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망가졌더라도 일정 부분은 회복될 수 있고 그 열쇠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과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병원에서 투석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좌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가족 중에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오늘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선택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제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실제로 효과를 본 식품과 생활습관, 그리고 과학적 연구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한 가지 특별한 채소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중 대부분이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발목이 자꾸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신장이 이미 망가진 상태였던 겁니다. 현재 병원에서 신부전 환자에게 제시하는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혈액 투석, 또 하나는 신장 이식이죠. 그런데 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 이상 기계에 묶여 있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치료입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은 운 좋게 맞는 기증자를 만나야 하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절망합니다. 이제 방법이 없구나. 그냥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그 지점,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특정한 방법을 통해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기적 같은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투석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던 환자분들이 단순히 냉장고 속 평범한 채소 하나로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확인한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에 찾아오신 63세 최영희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12%밖에 남지 않았고 이미 다른 병원에서는 당장 투석을 시작하라고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집에서 매일 양배추를 가라즙으로 드셨습니다. 단 3주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2달 뒤에는 검사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신장 세포막을 재생하고 혈관벽을 복구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은 신장 속에 쌓인 독소를 없애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망가진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생으로 가라즙을 내어 바로 마시거나 잘게 썰어서 씹어 먹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아침 저녁으로 작은 컵 2잔 혹은 식사 30분 전 양배추 반 컵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신장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배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1992년 봄 69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혈액 속 노폐물이 정상인의 8배에 달했고 피부색마저 검게 변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고 포기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브로콜리를 삶아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10일 만에 소변 색깔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검게 변했던 피부도 원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로콜리의 비밀은 바로 설포라판과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설포라판은 신장 속 독소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신장 세포의 항산화 시스템을 깨워서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해 굳어버린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섭취법입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모두 파괴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35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꽃송이뿐만 아니라 줄기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에 더 많은 해독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신장이 해독을 가장 활발히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브로콜리 한 송이를 드신다면 신장은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깨끗이 청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는 더 이상 평범한 반찬거리가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신장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을 단순히 음식의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마늘은 사실 신부전 진행을 막는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1998년 가을 67세 이철로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다른 의사들은 6개월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에겐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 끼니마다 생마늘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도 상태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종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회복세를 보였고 의사들조차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마늘을 씹거나 으깨면 생성되는 이 물질은 신장 속 염증을 강력히 억제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며 신장 세포의 자가치유 능력을 깨워줍니다. 즉, 새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이미 손상된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늘을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마늘을 요리에 넣고 오래 끓이거나 굽는 순간 알리신 성분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생마늘을 잘게 다져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드세요. 이 과정에서 알리신이 최대치로 생성됩니다. 둘째, 마늘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매운맛은 줄이고 흡수율은 높여줍니다. 셋째, 마늘을 드신 뒤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알리신이 신장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수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드시면 신장까지 충분히 전달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사과 한 조각이나 우유 한 컵을 곁들여 보세요. 훨씬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신장을 지키는 천연약이자 수명을 늘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양배추와 브로콜리, 마늘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 아셨죠?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음식을 더하면 신장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사과와 달걀 흰자입니다. 먼저 사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2001년 여름 72세 박정숙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단백뇨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정상인의 20배가 넘게 빠져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한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소변 거품이 줄었고 한 달 후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비밀은 사과 속의 펙틴과 퀘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펙틴은 신장의 사구체 막을 강화해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퀘세틴은 신장 혈관의 염증을 억제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즉, 사과 한 개가 신장의 방패막을 씌워주는 셈이죠. 다음은 달걀 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단백질은 피해야 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좋은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995년 겨울 68세 최명숙 할머니는 신장 기능 저하로 심각한 빈혈과 근육 손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져서 걸어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흰자 2개를 드시면서 체력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달걀 흰자 속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신장의 기능을 돕고 혈액 내 삼투압을 유지해 노폐물 운반을 원활히 해줍니다. 덕분에 신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아침엔 양배추즙과 사과 1개, 점심엔 브로콜리와 달걀 흰자, 저녁엔 마늘 요리. 이렇게 조합하면 신장 회복을 위한 최강 식단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이어가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을 살리려면 음식과 함께 일상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소금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지의 소금을 먹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5지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김치 한 젓가락만 먹어도 하루 권장을 넘기니 국물 요리는 과감히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최소 8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과하게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셋째,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해보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지만 규칙적인 걷기는 신장을 깨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넷째, 수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장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걱정이 많으면 신장 혈관이 수축되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 3번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호흡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 검진입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던 환자분이 몇 달 뒤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양배추 1잔, 사과 1개, 브로콜리 1송이, 마늘 몇 쪽, 달걀 흰자 2개. 이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순간 신장은 다시 살아납니다.